자, 챕터 1 문장의 형식이고요. 자, 지금 8페이지 보면 자, 유닛 1 그래서 1형식, 2형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형식, 4형식 그리고 마지막이 5형식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칠판에 한번 정리해 볼게. 그럼 영어는 1부터 5형식까지가 있다. 자, 그런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공통인 게 뭐냐면 맨 앞에 주어예요. 그지? 누가? 이게 이 문장의 주인이지, 주체지. 그게 주어야. 자, 뭐뭐가 이렇게 해석되고요. 웃는 이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 그죠. V예요. verb. 자, 이게 동사야. 그러면 동사는 뭐뭐 하다로 끝나죠.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다. 또는 물건이 올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주체가 어떤 하다. 다로 끝나는 거예요. 다로. 자, 뭐 비동사도 이다도 있으니까 다로 쓸까요? 자, 그러면 1형식은 주어, 동사 딱 핵심 성분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그 본문할 때 백발백중 본문할 때 문장 구조 분석하잖아.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에는 일반 동사 뒤에는 목적어, 비동사 뒤에는 보어 이런 것도 따지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 형식을 정확히 알면 문장 구조가 더 잘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 핵심 성분을 찾는 연습을 문장 구조를 통해서 계속 할 거야. 자, 보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1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그는 뛴다. 그지? 자, 그럼 누가 뛴다고? 주인이 누구라고? 그 다음에 뛰다. 자, 다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자, 선생님 근데 이렇게 fast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는 빨리 뛴다. 그러면 그는 주어져. 그다음에 뛴다. 일반 동사야. 자, 그럼 얘는 뭘까? 이 빨리는 누구를 꾸며주지? 그렇죠. 동사를 꾸며주죠. 그러면 뭔가 동사, 그 다음에 다른 부사, 뭐 형용사, 문장 전체 이런 것들은 다 부사예요. 부사는 문장의 핵심 성분일까 아닐까?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쓸 때 부사 있었어 없었어? 없어. 그러니까 뭔가 더 자세하게 나타내는 부분이지만 핵심 성분은 아닌 거죠. 그지? 자, 선생님 이거 자세히 설명할 거야. 자, 그 다음에 2형식은요. 주어 다음에 주어 맨 처음이고 동사 두 번째인 건 다 똑같아. 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주어에 대한 보호가 나와요. 그지? 그러니까 그는 뛴다 이렇게 딱 그는 뛰고 끝. 이게 2형식이고. 자, 그러면 어떤 게 도대체 주격 보호가 필요하냐면 만약에 자, 그는 이다. 그는 이다. 이거 돼요? 그가 어떤 상태이다. 아니면 그가 누구이다 하고 꼭 여기 뭐가 필요해?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주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똑똑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가 와도 되고 그는 뭐 요리사라는 명사가 와도 상관없죠. 어쨌든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게 와서 주어격 보어죠. 그러면 그는 똑똑한 이다. 그럼 똑똑한 거고 그는 요리사이다. 그럼 그는 요리사인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주어 동사 갖고만은 완성이 안 되고 이 주어에 대한 뭔가 보충 설명이 게 명사나 형용사는 와야 완성이 되는 게 2형식인 거야. 자, 그 다음에 3형식은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야. 자, 그러면 자, 나는 먹는다. 그것을 이렇게 되면 자, 주어 동사고 먹는 대상이죠. 이게 목적어죠. 그지? 자, 그러면 주어랑 주격 보어는 같은 주어고 이 주어에 대해서 보충해주면 같은 대상이잖아. 자, 주어랑 주격 보어는 같은 대상이에요. 색깔펜으로 표시 좀 해볼까? 같은 대상이야. 자, 그런데 주어랑 목적어는 같을까 다를까? 동의야, 같니 다르니? 다르죠. 왜? 내가 먹는 대상. 또 나는 사랑해 너를. 그러니까 목적어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사물이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어가 일반 동사는 그 상대방이라고. 아니면 그 대상이 물건이라고. 다른 거야, 다른 거. 자, 근데 요게 을로 해석되죠. 그것을 이렇게 해석되죠.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뭐뭇을 이게 4형식인데 3형식에서 일반 동사의 대상이었던 을이 있지. 그게 얘예요. 그지? 얘가 걔야. 이거 붙여볼까요? 그러면 얘가 진짜 목적어야. 그래서 그걸 직접 목적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직접적인 게 뭐냐면 direct. 그리고 목적어는 오라고 쓰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뭐라고 써? 기오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을 앞에 들어갈 때 에게라고 해석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간접적인 목적어겠죠. 그러면 direct에다가 직접의 반대잖아요. 그럼 not을 뜻하는 in을 써주는 거예요. indirect object. 그래서 요 i를 따서 io 이렇게 돼요. 그지? 자, 3형식의 을이 오고 그게 진짜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 그 앞에 들어갔을 때 간접적인 목적어예요. 보통 사람에게 물건을 그게 맞는 순서예요. 자, 근데 을이 앞으로 갔을 때 에게가 뒤로 가면 그 약속이 깨지지. 분명히 을 앞에 들어갔을 때 에게라고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을이 앞으로 가고 에게가 뒤로 가면 그 약속이 깨지니까 에게라고 해석할 수 있게끔 전치사를 붙여준 거야. 투가 무슨 방향을 나타내잖아. 그런데 앞에 일반 동사에 따라서 이 전치사가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 나올 거야. 자, 그럼 5형식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이 정도 하고 이제 1, 2형식 먼저 해볼게요. 자, 8페이지. 자, 1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그러니까 단어가 딱 2개라는 게 아니라 핵심 성분이 주어, 동사 2개만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주어, 뭐뭐은, 동사,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뭐 뒤에 부사, 구가 올 수도 있고 전치사로 시작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전치사구 이런 것들은 수식해주는 거고 뭔가 자세하게 그러니까 아까도 왜 동사 꾸며줬었던 게 부사였잖아요. 그렇게 수식을 하면서 뭔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지 핵심 성분은 아니다. 자, 그럼 1형식 보면 이때 보세요. The baby smiles. 아기가 웃다. 그치? 주어 동사 끝. 그 다음에 the baby smiles brightly. 그런데 어떻게 웃어? 환하게 웃어. 그럼 웃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니까 문장 성분이 아니고 핵심 성분은 주어 동사만 있는 똑같이 1형식. 됐나요? 그 다음에 the baby smiles at his mom. 아기가 웃는데 그의 엄마한테 웃어. 어쨌든 웃어 동사를 꾸며주죠. 근데 at이라는 전치사로 시작하는 뭐 전치사 구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역시 핵심 성분은 아니지. 그래서 주어 동사만 있는 1형식이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볼까? 자, there이 혼자 있을 땐 적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there 다음에 is나 are 이거 무슨 동사야? 비동사. 자, 비동사가 오면 there는 유도부사고 뭘 유도하냐면 도치를 유도해요. 그러면 원래는 마침표 찍는 문장일 때 주어부터 나와야 되지. 그런데 동사부터 나오고 그 뒤에 오는 명사가 주어다. 자, 예문 볼게요. There are, 자, there는 해석도 안 해. 도치만 일으켜서 are, 동사부터 나오고 그 뒤에가 주어야. 그러니까 동사랑 주어랑 순서 바뀐 게 보이죠? 자, lots of children. 그럼 많은 아이들 복수네요. 그래서 앞에 비동사가 are. 그러니까 주어가 뒤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주어 따라서 앞에 비동사가 바뀌겠죠. 그래서 is가 아니고 are입니다. 자, 해석은 많은 아이들이 있다. 자, 어디에? in the playground. 자, 장소, 시간 이런 거 다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형식 가볼게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꼭 주어에 대한 보호가 있는 게 2형식이야. 자, 밑에 써있죠? 보호는 주격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야. 그러면 뭐뭇은 뭐뭐이다, 뭐뭐되다. 그러니까 뭐야? 주어는 주격보호 상태이다. 뭐 주격보호가 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럼 2형식에 오는 동사들이 자, 볼게요. 아, 실판에다 요거 한번 써볼까? 자, 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2형식의 표를 보면 거기 지금 자, 형광펜이나 색깔 볼펜으로 표시 좀 해볼게요.
자, 거기 이 형식 표에 보면 비동사 써있죠. 비동사. 그 다음에 상태 유지 동사, 상태 변화 동사, 감각 동사. 요거 4개를 나름의 중요하다는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봐봐. 지금 맨 위에 있냐면 This house is huge. 자, 그거 갖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this house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이 집은, 그죠? 네, 틀려도 그냥 막 자꾸 던져야 돼, 그지? 자, 이 집은 huge가 거대한이에요. 그런 상태이다. 자, 그럼 집이라는 명사가 거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죠. 그지? 이 집이 거대한 상태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건 명사가 있는 형용사예요.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형용사야.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줘. 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자, 거기 지금 뭐 나왔었냐? 비동사 나왔죠? 첫 번째 비동사였죠? 네, 두 번째가 상태 유지 동사예요. 그러면 stay를 넣어볼게요. stay가 유지하다거든? 그런데 여기 지금 물건 하나니까 3인칭 단수잖아? 그럼 S 붙었어요. 그러면 이 집이 거대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상태 변화 동사. 자, become 해볼까요? become? 되다. 역시 3인칭 단수니까 S 붙었어. 그러면 이 집이 거대한 상태가 되다. 그리고 맨 끝에 감각 동사거든요. 자, look. 역시 S 붙고요. 이 집이 거대한 상태로 보이다. 그럼 봐봐. 지금 집은 주어고 명사죠. 그 다음에 huge는 주격 보어지.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고 형용사지. 그지? 이 집이 이런 상태라고. 그런데 집이 큰 상태이다. 큰 상태를 유지하다. 아니었는데 큰 상태가 되다. 큰 상태로 보이다. 그지? 이 동사 따라서 뜻이 달라지지만 주어인 명사가 이 집이 주격보인 형용사 거대한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 똑같이 주어고 주격보어죠. 그지? 집이 그런 상태이다. 그런 상태 유지하다. 아니었는데 그런 상태가 되다. 그런 상태로 보이다. 그죠? 그래서 이 동사들 비동사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어떤 상태가 아니었는데 변화했고 그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이 4가지 동사가 주격 보호가 오는 이 형식 동사예요. 그러면 비동사는 이다니까 무조건 이 형식 동사지. 얘는 주어는 주격 보호 이다. 그지? 그러면 일반 동사 중에서 유지, 변화, 감각 이 동사들은 주격 보호를 취한 동사들이죠. 왜 일반 동사 뒤에 목적어 많이 썼잖아. 얘네들은 주격 보호를 취한다. 자, 이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예문 좀 볼까요? 자, he stayed awake. 자, 그러면 그는 awake, 깨있는 상태를 stayed, 유지했다. all night, 밤 내내. 그죠? 자, 그 다음에 the tree, 이 나무는 tall, 크게 grew, 된 거죠. 자, grow가 뭐야? grow가 우리가 보통 자라다잖아. 그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고 변화하는 거죠. 그거의 과거 grew. 그 다음에 the scarf, soft, 부드러운 상태로 feel, 느껴지는 거죠.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주어가 3인칭 단수고 동사가 일반 동사 현재면 S나 ES 붙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표로 가서 자, 첫 번째 간 비동사는 미래가 MR이죠. 과거면 was, were 알고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를 유지하는 거 stay, keep 그거 둘 다 유지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become, get, grow, turn, go 이거 다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되다. 그지? 주어가 주격보호 상태로 된 거야. 아니었는데 변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감각 동사는 우리 그 감각 기관 있잖아요. look은 보이다. 사운드는 뭐라고 해야 될까? 다현아, 사운드? 들리다. 주어가 주격보호 상태로 들리다. 그 다음에 smell, 그 상태로 냄새나. feel, 느껴지고. taste, 맛이 나고 이런 거예요. 그지? 자,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는 진도를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선생님이 양을 적게 해주는 건 뭘까? 확실하게 집에 가서 복습하고 문제 풀라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서 잠깐 볼까요? 주격 보호로 쓰인 형용사가 우리말로 뭐뭐 하게라고 해석돼. 무슨 얘기야? 자, 그 밑에 예문 볼까? The boy looks sadly. sadly. 미안. 자, 근데 그 밑에는 the boy looks sad. 자, 그러면 슬픈 상태를 나타내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죠? 슬픈? 자, 형용사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 자, 그게 sadly예요? sad예요? sad죠. 그치? 그래서 맞는 문장이 뭐라고? The boy. 소년이라는 명사가 sad. 슬픈 상태로 looks.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해석할 때 그 소년이 슬프게 보여, 아까 뭐뭐 하게라고 해석하잖아. 그런데 보통 뭐뭐 하게는 부사를 그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하게라고 해석되더라도 부사인 sadly를 쓰면 안 된다는 뜻이야. 왜? 주격 보호에 부사가 올 수 없다. 주어인 명사에 대해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게 형용사죠. 그죠? 그게 형용사가 주격 보호로 와서 그 상태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다 감각동사야. 그러면 감각동사 뒤에 명사가 올 때가 있어. 그치? 자, 그럴 때는 전치사 like. 자, 그럼 좋아하다라는 동사하고 다른 거지. 자, like가 전치사일 때는요, 뭐뭐처럼이야. 자, 그러면 밑에 볼까? 자, that sounds great. 그건 great한 상태로 멋지게 들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that sounds like a great idea. 자, great idea는 멋진 생각이라는 명사잖아요. 생각. 그죠? 자, 그럴 때 그것은 멋진 생각 들려. 말 돼야 안 돼? 안 되고 멋진 생각처럼 들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8페이지 복습을 하고서 질문을 좀 받을게요. 근데 집에 가서 문제 풀 때는 더 복습하고 일단은 질문할 거 있나만 보고요. 집에 가서는 완전 내 거 만들어서 이제 기초 쌓고 단단하게 굳었다. 이제 아파트 쌓아도 되겠다. 20층 아파트 쌓아도 되겠다. 이제 문제 풀어도 되겠다. 그런 느낌이었을 때 풀어야 돼. 알겠죠? 자, 지금 8페이지 한번 쭉 보면서 이해 안 됐던 거, 질문할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유도부사가 뭐예요? 유도부사가 유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사는 원래 대열이 뭐야? 적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지. 그런데 뭘 유도하냐면 도치를 유도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치가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지. 유도하는 거지. 자, 그래서 동사부터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왔다. 왜? 유도부사가 그렇게 만든 거지. 그렇게 도치가 되게끔 유도한 거죠. 그치? 자, 그러면 너희들 또 궁금할 게, 선생님 이 형식의 stay, keep, 그 다음에 become, get, grow, turn, go 이런 거 외워야 되나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stay나 keep은 뭔가 유지하다구나. become은 되다고, get도 되다고, grow는 잘하다는데 어쨌든 잘해서 그렇게 된 거고, turn도 바뀌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go도 어디로 갔다는 것도 거기로 그렇게 된 거죠.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다가 한 번 또 외우는 쓰기 시험도 좀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 그리고 감각동사는 오감각이지. 눈으로 보이다, look. 그 다음에 귀가 먼저 있나요? 사운드, 들리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코죠? 냄새나다. 그 다음에 테이스트를 먼저 해도 돼. 입이 먼저니까. 그 다음에 feel은 어디야? 피부. 자, 이런 것들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은 보이는 거고 뭐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또 한번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 내용 흡수 더 여러 번 반복해서 완전 이해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거의 외워지고 이렇게 결정적인 것들은 또 시험까지 보고 그래야 땅이 굳어지는 거예요. 기초공사 끝나고 땅이 굳어진 다음에 아파트 세워야 된다고. 거기다가 문제 풀어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했죠? 그 밑에 기초가 단단해지는 건 설명 부분이고 아파트는 문제 부분이야. 그러니까 다 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오늘은 10페이지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숙제 딱 2페이지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용을 달달달달달달. 그게 생각 없이 무조건 외우라는 거 절대 아니라 그랬지. 네.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다가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알겠지? 이제 선생님은 너희들 공부만 열심히 시키는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3형식이야. 그러면 1형식, 2형식에는 목적어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죠. 그러니까 1, 2형식은 목적어 없는 동사들이에요. 그지? 그런데 3, 4, 5형식은 목적어가 있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 2형식, 3, 4, 5형식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제 목적어 처음 나오는 게 3형식이야. 그러니까 3형식이 목적어 나오는 가장 기본 형식이야. 그리고 거기서 그 을 앞에다가 애개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4형식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형식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럼 3형식부터 볼게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지. 그러면 아까 2형식에서는 비동사는 무조건 2형식이었지. 그 다음에 일반 동사 3가지 있었잖아. 상태 유지, 상태 변화, 감각.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일반 동사들을 빼고 거의 모든 일반 동사들만 들어가겠죠. 여기 자, 3형식에 비동사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비동사랑 요런 일반 동사만 2형식이고 그 외에 다 3형식 동사, 3형식, 4형식, 5형식. 그러니까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이야. 보통 일반 동사들. 그죠? 그럼 3형식은 비동사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주어가 무엇을 사람이든 물건이든 상대방을 그 상대 물건을 뭐뭐 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죠. 뭐가 이렇게 많아요? 다 공통점은요 명사예요. 그치?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었던 기억나죠? 자, 명자가 무슨 명자라고? 이름 명자. 그럼 이름 갖고 있는 사람, 물건, 기타 또 여러 가지 명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각자 이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물건들은 무슨 이름 갖고 있어? 책상, 의자 이런 이름 갖고 있잖아요. 다 명사야. 그러면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알려줄게. 주어랑 목적어는 명사만 올 수 있어. 명사만 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주어랑 목적어. 우리 왜 맨날 주먹보 하잖아요. 그 중에서 주어랑 목적어는 무슨 품사가 온다? 명사만 온다. 그런데 그 옆에 선생님 명사만 온다 그랬는데 대명사는 뭐예요? 명사를 대신하는 거면 명사 종류야? 아니야. 맞지. 우리가 그거 했었잖아요. 자, 만약에 케이트라는 명사가 있어. 그 다음에 다연이라는 명사가 있어.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순주도 있고 지안이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다 여자 한 명, she로 나타내죠. 이게 대명사예요. 자, 명사를 대신할 때야. 대신하는 명사가 뭐라고? 대명사. 이것도 명사 종류지. 자, 그 다음에 동명사는 뭐예요? 동사가 명사 되는 거지. 자연이 아까 배웠죠? 그지? 자, 동사가 명사 되는 방법 2가지.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하고 동사가 아예 명사 되는 동명사. 그건 ing 붙였었죠.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그 다음에 동명사. 그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하는 주어 동사 같은 좀 긴 절. 자, 그런 것도 나중에 차차 다 배울 거야. 어쨌든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 명사.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는 맨 앞에 주어,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뒤에 그 대상, 뭐 을로 해석하는 거, 그 목적어, 그거는 다 명사 종류만 된다. 이 뜻이야. 자, 그럼 이제 3형식 볼까요? I eat, 나는 먹어. 뭘? 바나나. Amy는 즐겨. 뭘? reading 하고 ing 붙였지. 그럼 이거 동사가 명사가 돼야지만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 그죠? 자, 그러면 만화 읽다가 아니라 만화 읽는 것 이렇게 명사 만들어서 목적어니까 을이 붙어야죠. 그럼 뭐라고 해석해야 돼? 동희야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Amy enjoys reading cartoons.
에이미는 만화를 읽는 것을 즐기게 되죠. 그지? read에다 ing 붙여서 동사가 명사된 동명사라고. 명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 enjoy라는 일반 동사 뒤에 목적으로 쓰이는 거야. 에이미가 즐겨 무엇을? 만화 읽는 것을.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she wants. 그녀는 원해 to play badminton.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배드민턴을 그럼 배드민턴 치다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 배드민턴 치는 그치, 치는 것. 근데 목적어니까 치는 것을. 그녀는 원해 무엇을? 하고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 그럼 명사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죠. 그러면 enjoy 다음에 reading처럼 ing 붙여서 동사, ing 붙은 걸 뭐라고? 동사가 명사된 동명사. 그 다음에 그 밑에 play 앞에 뭘 붙여? to play. 그러면 배드민턴 치는 것. 그치? 명사 만들어서 목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그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Everyone knows. 모두 알아. 뭘? That you are right. 너가 맞다는 것을. 그러면 that부터 끝까지가 다 목적어죠. 그런데 그 목적어 안에 봐봐. You, 주어, are, 동사, 주어 동사 갖춘 절이 왔죠. 그지? 그러면 목적어로 쓰인 절이야. 그럼 얘는 명사절이야.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야.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eat, enjoy, want, knows 이런 일반 동사 뒤에 그 대사 먹어 무엇을? 바나나를. 즐겨 무엇을? 만화책 읽는 것을. want, 원해 무엇을? 배드민턴 치는 것을. knows, 알아 무엇을? 너가 맞다는 것을. 그죠? 그럼 바나나 이렇게 명사 하나만 올 수도 있고 reading 하면은 ing 붙인 동사가 명사되는 동명사. 그 다음에 to play 역시 투부정사 만들어서 명사적 용법이야. 그러니까 목적어로 쓰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절도 명사절이니까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대략 알 것 같은데 하고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면 싹 날아가고 또 아무것도 몰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형식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우리가 3형식에서 배웠던 을로 해석됐던 게 간접 목적어야, 직접 목적어야?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야. 직접, 진짜, 그지? 자, 그러면 자, 직접 목적어가 을로 해석되는 거야. 그거 앞에 들어갈 때 에게라고 하는 게 간접적인 목적어야. 그지?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외우라고? 사람에게 물건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4형식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주다가 어려운 말로 수여하다잖아. 그래서 수여 동사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give예요. 자, 그러면 거기 간접 목적어에게 먼저 나오고 직접 목적어 을 뒤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을 앞에 들어갔을 때 얘기야. 자, 그럼 밑에 예문 볼까요? My friend, 내 친구는 rent는요, 랜드의 과거예요. 벌써 2학년이라고 과거 동사들 막 나오고 있지. 그치? 그런데, 자, 우리 솔직하게 과거 동사 잘 안 외워져 있죠. 그죠? 원형으로, 현재형으로 보통 쓰이는 원형도 안 외워져 있죠. 그죠? 그러면, 그때그때 외워주면 돼. 렌트가 뭐지? 하고 찾아봐. 그러면 네이버에 뭐라고 나오겠어? 랜드의 과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랜드하고 렌트하고 발음까지 익히면서 그 발음하고 철자하고 연결해서 쓰면서 외워야죠. 너희들이 외우지 않으면 대신 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자기 단어는 자기가 외워야 되잖아. 그죠? 선생님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너희들이 외울 건 너희들이 외워야 돼. 됐지? 자, 그러면 자, 내 친구는 빌려줬어. 나에게 his new bike. 그의 새 자전거를. 자, 에게를. 그리고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다현아, 그 에게를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절대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릴 때까지 이해하면서 읽으면 나중에는 머리에 딱 박혀갖고 그냥 구구단처럼 툭 하고 튀어나와. 응? 자, 그럼 밑에 거 볼까? He bought. 자, bought는 뭐의 과거야? 그렇지, buy의 과거야. 그러면 그는 사주었어. His daughter. 그의 딸에게 a tablet 컴퓨터를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에게를 보통 사람에게 물건을 벌써 선생님하고 한 3번째 하니까 이제는 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 자, 오늘 가서 복습하세요. 꼭
꼭꼭꼭꼭. 응? 자, 공부 못하는 지름길 다 까먹은 다음에 몰아서 공부한다. 힘은 3배로 들었는데 효과는 없어. 머리에 쌓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때그때 예습하고 수업 때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 숙제하면서 복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 말도 안 돼. 기억도 안 나요.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게 4형식이었잖아요. 4형식. 그걸 3형식으로 바꾸는 거. 다행히 운 좋네. 그죠? 내신하고 바로 연결되네. 볼까요? 자, 4형식 문장은 두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고 전치사 to, for, of를 써서 3형식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워. 자, 볼까요? 일단 4형 밑에 보세요. Andy는 gave. 자, give가 뭐죠? 주었어. me, 나에게 a present, 선물을. 자, 선생님이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을로 해석되는 진짜 목적어인 직접 목적어 앞에 들어갔을 때 에게라고 해석하는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밑에 보세요. Andy gave 주어 동사는 그대로 쓰고 a present 직접 목적어 앞으로 갔지. 그 다음에 me가 뒤로 가면 그 약속이 깨지면서 에게라고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나에게라고 해석하려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를 써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을이 앞으로 오고 에게가 뒤로 가면 에게로 해석할 수가 없다고. 왜? 을 앞에 들어가야 에게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했었잖아요. 그 약속이 깨지니까.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방향을 나타내는 to를 써야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동사에 오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달라진대요. 그러면 give, teach, send 이런 것들은 너무 많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 외우라 그랬어? force는 수요동사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자 M, B, C 보이죠? 자, 그럼 M이 뭐였어? make, 피자 만들려고. B 뭐예요? 칠판 한번 써봐. 자, 볼까요? 자, MBC. 일단 니네 MBC 잘 안 보지? TV 방송국에 MBC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피자 만들려고 재료 사서 요리했는데 없어졌다고 했죠. 다시 찾아서 가졌어요. 선생님 아까 get은 어떤 상태가 되다 아니었어요? get의 뜻이 30가지가 넘어요. 여기서는 얻다예요. 일단 2가지만 외워도 중등부에서 거의 해결돼요. 아, 2형식에서는 주어가 어떤 상태가 되다고, 3형식에서는 뭐야? 목적어를 얻다. 그지? 자, 그래서 이거 5개는 을이 앞으로 가고 에게가 뒤로 갔을 때 요 5가지 동사가 오면 여기다가 for를 붙여야 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어려우면 ask 하나만 외워주세요. 자, 그럼 그 밑에 볼까? He teaches us English grammar. 그러면 us, 우리에게 English grammar, 영어 문법을, 이건 맞죠? 그지? 자, 근데 뒤에 봤어. 뒤에 보세요. He teaches, 주어 동사 그대로 오고 English grammar, 영어 문법, 을이 먼저 왔잖아. 그러면 us 앞에 전치사를 붙는데 앞에 봤더니 teach는 MBC, find, get 아니지. ask도 아니지. 그러면 가장 많았던 to를 붙여주고요. 자, 밑에 볼까? Lisa bought me an ice cream.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자, 이때는 전치사 필요 없고요. 자, Lisa bought 다음에 아이스크림 을이 앞으로 오고 me가 뒤로 갔을 때 bought는 by잖아. MBC 할 때 by 있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for 써줘야죠. 자, 여기서 잠깐 볼까? 그러면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Andy gave me it. 자, Andy가 나에게 그것을 하고 직접 목적어 it이 지금 대명사인 거 보이죠? 자, 그럴 때는 대명사는 불완전해서 맨 끝으로 보내면 안 되고, 그래서 Andy gave me it 이 문장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Andy gave 써준 다음에 을이 앞으로 오고 에게가 뒤로 가서 전치사를 붙이더라도 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라면 맨 끝에 두는 건 불완전하고 가운데 꼭 넣어줘야 된다 이 뜻이죠. 자, 여기 복습 좀 해볼까요? 자, 질문 받을게요. 그러면 이거 for이랑 us만 아니 그 if만 외우고 남은 부분이 남은 단어들은 다 네. 그래서
이 동사들이 아니면 그냥 다 to 쳐주면 되겠지. 그쵸? 야, 괜찮나요? 도희야 괜찮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을 5번, 7번, 안 되면 10번까지 읽고 이제 내가 확실하게 이해했고 외울 것도 다 외웠다. 공부 다 됐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럴 때 문제 풀어서 그래서 8페이지 공부하고 9페이지 풀고요. 10페이지 공부하고 11페이지 풀고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오형식 알려주고 라이팅,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스 1, 2 나가는데 응용 문제도 살짝 어려워요. 그러면 근데 앞에 공부가 확실하게 돼 있는 사람들은 풀 수도 있어. 그리고 조금 필요한 부분 내가 좀 설명하고 그렇게 갖고 자꾸 뭔가 기초를 확실히 하고 문제를 좀 다양하게 응용,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도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공부 그렇게 해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만.